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네! 그때는 정말 죽겠다. 월세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다. 이제 3억이라는 숫자에 대단히들 놀라실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소상백과 김규리 팀장입니다. 카페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 구독자님 많으실 텐데요. 오늘 카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카페 운영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또 노하우적인 부분들 또는 불황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여러분께 나온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저도 카페를 대형으로 열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야기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네. 카페를 어떻게 해서 창업하게 되셨는지. 많은 분들께서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길거리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손에 커피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나도 뭐 참여하면 돈 좀 벌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제 직업 자체가 무형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유형의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거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팀장님이 제 직업을 사실은 모르시는데 원래 제 본 직업을 저는 이제 연극 배우로 계속 오래 활동을 했어요. 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대표님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우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이라는 중대한 트러블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페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차에 마땅한 자리가 저한테 이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시작을 했어요. 카페를 하면서 지인이라던가 누군가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당시 지금 현 제 아내가 있고 당시 여자친구죠. 동일 인물이에요. 다행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가 조그맣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갑자기 무슨 러브스토리를 얘기한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에게 얘기했죠.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하자.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대출 받지 뭐. 와이프의 재능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가 괜찮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했을 때 분명히 반응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출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와이프에 대한 확신, 그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새로 아예 오픈하신 건가요? 아니면 있는 곳에서 더 확장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당시에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수원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형 여기 자리가 있는데 한번 볼래요? 보자마자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구나. 여기다가 했을 때는 자신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커피숍 자리로는 괜찮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더 확신이 드셨나요? 식사는 저희가 그냥 어디서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커피가 이제 좀 또 주객이 전도돼서 커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부러 찾아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소만 괜찮다라고 하면은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게 제 경험에서도 그랬고 주변에 봤을 때도 그랬어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카페 자리는 먹자 골목이 일단 형성돼 있는 자리예요. 만약에 그 먹자 골목의 중심에 들어갔으면 장사는 잘 될 수 있더라도 새해를 버티질 못할 거예요.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커피와 디저트를 팔아서 월세가 1,000만 원, 2,000만 원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그 가게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그 먹자 골목에서 한 뼘 떨어진 곳이었어요. 새는 한 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저렴했고 게다가 일반 주택이었는데 건물의 외관과 건물의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을 브랜딩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먹자 골목에서 한 뼘이 떨어져 있으니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방식도 너무 좋겠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 앞에 있어서 근데 앞이라고 해도 거리가 좀 돼요. 한 1km 정도? 15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겠다. 그럼 여기가 맞다. 뭐 이런. 막 월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저는 지금 방금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그 1,000만 원, 2,000만 원에 비해서 대표님 월세는 어느 정도? 반에 반? 정확히 말씀을
뭐 드릴게요. 어차피 뭐 업체 공개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 네. 그 보증금 수준은 2천만 원 수준이었고 우와. 월세는 네. 250 수준이었어요. 몇 그래서 평이었나요? 20평이었고 그리고 지하 공간과 1층 공간과 2층 공간까지 다 그리고 써서? 옥상 공간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전체 다 해서 250이요? 네, 그렇죠. 와.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세입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었고 물론 권리금도 없었고. 처음 오픈했을 때 이제 네네. 상황이라던가 대출 보금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부담감과 책임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네네. 그때 상황이나 기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가게 준비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가게를 준비하면서 요란하게 준비를 좀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오픈되지 않은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이라든지 마당에 자갈을 깔 때는 뭐 자갈 시공을 하고 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또 뭐 해시태그 같은 경우도 수원역 카페, 신상 카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갔고 자재가 들어올 때 뭐 원목 배치를 할 때 사진을 계속 기록했어요. 인스타그램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시작을 했죠. 더불어서 건물 전면에 이제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저기 뭐 커밍 순 해서 땡땡땡 카페가 와우. 오픈한다. 그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드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1억 조금 안 들게 된 것 같아요. 그 건물 다 전체 했는데요? 네, 전체 다. 재료라던가 이런 거 직접 구입하신 건가요? 네, 인테리어? 직접 다 했어요. 왜냐면 비용을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제가 가질 수 없는 돈을 요구를 하셔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셨나요? 3배? 그럼 3억? 근데 이제 3억이라는 숫자에 대단히들 놀라실 수 있는데 네. 가게 자체가 일단 마당까지 있고 뭐 지하 공간 네. 2층, 3층, 3층은 아니고 이제 옥탑까지 있다 보니까 시공 단가에서 한 3배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목수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 디자인도 직접 다 하기 시작했고 이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실제로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막 돼서 실제로 밤새워 가면서 빼빠지를 하고 다 붙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죠. 수익 변화도 궁금해요. 수익은 첫 달 수익이 이제 뭐 대단한 뭐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첫 달이 1,400만 원 정도. 수익 변화는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네. 타격인 거죠. 정말 궁금한 게 현재 지금 코로나예요. 코로나에서도 이 카페가 잘 살아남는다는 게 되게 어려웠을 텐데 코로나 때 수익이 초반에는 영향이 없는 듯 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단 하루 만에 손님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아예 0명. 바글바글 하다가 뭐 한산한 정도가 아니라 0명. 그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럼 내일은 어떡하지? 매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나? 기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취식이 불가능하게 정부에서 만들어놨고 다 테이크아웃으로. 그러니까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테이크아웃 고객이 하루에 뭐 진짜 없으면 없고 그 테이크아웃 손님 자체가 없는 곳인데 취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손님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한데 바꿨어요. 그 일반 음식점으로. 어떤 분들께서는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브런치 메뉴를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드는 식당 공간 겸 카페로 만들자.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 그 메뉴를 계속 이제 문은 닫아놓은 상태로 네. 계속 그 메뉴를 개발해서 이제까지 우리 가게를 알아봐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신 분들에게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희는 이런 브런치 메뉴도 합니다라고 공개를 했을 때 네. 그들이 이제 다시 방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커피 메뉴만 나갔을 때와 브런치 메뉴가 나갔을 때 그 매출이 10명이 오는 것과 이제는 한 4명만 와도 맞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 코로나에 대한 특수성을 제가 이용한 것밖에 되진 않은 것 같아서 구청에 전화하고 다 알아보고 거기서 가능하다라고 허가를 해주셔서 제가 한 것이지 무슨 뭐 장난친 건 아닙니다. 그럼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셔가지고 이런 노하우들을 알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구독자님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돌파구를 빨리 찾은 거죠. 그러면서 배달도 같이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배달은 그렇게 뭐 효과를 거두진 못했고 12월인가 작년 정부에서 뭐 뭘 또 했어요. 뭐 제안을 뭘 걸었어요. 그래 그때는 정말 죽겠다. 월세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다.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직접 일하지 않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성격의 카페이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세금도 열심히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매출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 못 줄까 봐 걱정이 많았죠 사실.
카페 운영하시면서 카페 열기 잘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게 앞에서 좀 쉴 겸해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저기 100m 멀리에서 정말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있잖아요. 제 손님은 100m 밖에서도 보여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저분은 저희 가게를 찾으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이 딱 들거든요. 두리번거리면서 저희 가게를 찾을 때 와. 저희 건물이 이제 주택 건물이어서 크게 있지만 앞에 뭐가 다른 건물이 절반을 가리고 있어요. 여기네. 뭐 이런 그 얘기 들으실 때 그 순간 뭔가 이렇게 희열이 야. 이렇게 찾기 힘든데 네네. 굳이 여기서 드시겠다고 오시는 그 발걸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너무 기쁘죠.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손님들은 복잡해져요. 휘발유 껴안고 불길로 들어가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난 진짜 여기서 새우깡도 팔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